이 메가라고 하는 전집이 이제 발간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마르크스의 그 유고가 그 막스가 사망한 이후에 아주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. 공식적으로는 1883년 3월 14일에 막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. 이 세상을 막스가 떠난 다음에 막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고는 유언지평인으로 지명이 되었던 엥겔스와 막스의 당시에 그 유일한 친족이었던 셋째 딸 엘리노어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걸 다 상속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유고는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이 두 사람이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고가 유출된다는 문제는 없었는데 1895년에 엥겔스가 세상을 떠나고 엥겔스는 자식이 없었어요, 자녀가. 그래서 엥겔스의 상속자가 없었고 엥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막스와 또 자기 자신의 이제 관련된 원고를 사민당에 기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스의 셋째 딸 엘리노도 세상을 떠나버려요. 그렇게 되자 이제 엘리노가 가지고 있던 이 유산 이제 유고는 일부는 사민당에 넘어가고 일부는 이제 유족 그 엘리노의 이제 유족은 당시에 언니 두 사람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고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에게 첫째 딸 예,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에게 이제 일부 유고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분산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민당에 넘어간 원고는 이미 이제 그 사민당이 만들어 놓았던 자체적인 아카이브 안에 이제 귀속이 되었는데 사민당이 사실은 초반에는 이 막스 엥겔스의 원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유족에게 넘겨간 원고들도 당시에 이걸 그 이어받은 그 유족은 그 프랑스에 있던 첫째 딸 옌니의 딸, 그러니까 막스의 손녀죠. 옌니는 아직 어렸어요. 그래서 이 원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.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이제 요 막스 엥겔스와 이제 함께 찍힌 이 가족들, 막스의 세 딸입니다. 그 세 딸 가운데 이제 앞에 앉아 있는 그 가운데에 제일 어려 보이는 이 딸, 얘가 이제 엘리노우고, 그 엘리노우가 마지막에 막스가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같이 그 런던에서 이제 살았던 그 딸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그 막스의 원고가 계속해서 유실이 된다는 상황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. 그래서 이 원고가 다 유실이 되기 전에 막스의 원고를 출판을 해야 되겠다, 전집으로. 이 이제 얘기에 처음으로 그 의기투합한 막스 엥겔스의 이제 일종의 후계자들, 뭐 당시에 이제 중심이 된 사람들은 그 오스트리아 막스주의자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13년에 비엔나에서 막스 엥겔스의 전집을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계획은 사실은 집행이 안 됐어요. 왜냐하면은 바로 그 이듬해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, 이제 1차 세계대전은 참 그때는 아니군요. 1차 세계대전이 1924년에 발발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전쟁 때문에 결국은 이 구상은 이제 흐트러져 버리고 맙니다. 그런데 이 구상에 참여했던 다비드 리아자노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러시아 문헌학자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된 비엔나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과 접촉을 해서 당시에 이제 볼셰비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921년에 모스크바에 막스 엥겔스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연구소를 이제 계기로 해서 1918년에 이미 그 3년 전이죠. 막스의 탄생 100주년에 맞추어서 그 막스 엥겔스의 전집을 출판할 기획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레닌의 지원과 리아자노프의 이제 헌신적인 그리고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메가 발간이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게 됐는데 마침 때 맞춰서 그 서방 진영에서는 1924년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우리한테 보통 알려져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조사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리아자노프는 서방의 그 프랑크푸르트의 사회조사연구소와 그 자신이 모스크바에 세운 그 막스 엥겔스 연구소, 이 두 연구소가 합쳐서 협력을 통해서 메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협력 사업은 그 얼마 못 미쳐서 동서 양쪽에 있던 막스주의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은 1930년에 최종 결별을 하고 말았어요. 이 사진에 나오는 이제 이 수염이 길러진 이 사람이 바로 다비드 리아자노프,
바로 막스 앵겔스 정본 전집의 최초 기획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 위쪽에 있는 사진이 그 당시 모스크바에 그 리아자노프가 세웠던 그 막스 앵겔스 연구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금도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입니다.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이 리아자노프가 처음에 기획을 했던 요 메가 작업은 1927년에 제1권을 발간을 하게 되었고, 나중에 이제 리아자노프가 개인적으로 스탈린과의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숙청을 당하면서 1935년에 이게 모두 끝나버립니다. 그래서 이 작업은 중단이 되어버렸는데, 중단이 되었지만 처음 시작되었던 요 메가 기획 작업, 요걸 우리가 구메가 또는 메가 1이라고 부릅니다. 요 메가 1에서 처음에 내세웠던 그 편집 원칙은 바로 리아자노프가 이제 내세웠던 것이죠. 유명한 역사적 비판적 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히스토리시에, 그러니까 크리티시에 아우스가베라고 이제 부르는 편집 원칙을 이제 내세워서 막스 앵겔스가 남겨놓은 모든 유고를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그 소재가 확인이 되면 전부 이걸 찍어서 이걸 시대 순으로 그대로 연대기 순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유고를 그대로 복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가의 원칙입니다. 그래서 이 메가의 편집 원칙은 나중에 그 다른 학술적 정본에도 이게 원용이 되는 매우 뜻깊고 매우 그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본 편집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메가를 그 막스 앵겔스의 유일한 학술적 정본으로 우리가 지금 꼽고 있습니다. 이 구메가 작업은 1927년에 이제 1권을 발간을 했지만 이제 그 1930년에 결별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제 모스크바 쪽에서 이제 그 뒤에 발간을 계속을 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것은 총 4부로 계획을 해서 42권이었습니다. 이때 이제 4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1부는 막스 앵겔스가 남겨놓은 이제 모든 저작들이고 2부는 이제 그 저작 가운데에 막스의 자본과 관련된 주로 이제 경제학적인 것들이죠. 그 원고를 전부 모은 게 2부고 3부는 이 두 사람이 외부 사람들하고 주고받았던 왕복 서한집입니다. 그리고 이제 4부는 저작 작업에 사용되었던 이제 색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부로 구성을 하고 전부 42권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발간을 하게 되는 것은 전부 12권.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는 분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으로는 13책. 이렇게가 이제 발간이 되고 나서 이 구메가 작업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. 이 메가 작업이 이제 중단이 될 때 그 상황은 스탈린이 그 이제 정치적인 그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 리아자노프를 레닌과 관련된 이제 레닌의 인물이라는 그 명분으로, 사실 리아자노프는 그냥 문헌학자이고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탈린에 의해서 1930년에 숙청을 당해버렸어요. 리아자노프가 숙청을 당할 당시에 막스 앵겔스 연구소에는 연구원이 모두 257명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매우 큰 연구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리아자노프를 숙청시킨 다음에 스탈린은 1931년에 막스 앵겔스 연구소를 막스 앵겔스 레닌 연구소로 이제 개편을 하고, 이게 독립적인 학술기관, 메가를 발간하는 학술기관이었던 것을 정치적인 부수기관으로 바꿔버렸어요. 이 초대 소장에는 이제 아도라스키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발간되는 1931년 이후에 발간이 되는 그 메가를 아도라스키판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, 이것이 이제 1931년 이후에 속간을 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스탈린이 애초부터 메가를 꾸준히 계속 발간할 그런 뭐 아주 이 학술적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막스 앵겔스 연구소를 개편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으니까요. 작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었고, 연구원들은 하나 둘 대부분 다 이 정치적인 이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숙청당하거나 추방이 되고 맙니다. 그래서 1936년에 이 메가 작업은 이제 우리가 구메가라고 불렀죠. 이 메가 1 작업은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. 메가 작업이 이제 중단이 되고 나서 이것과는 별개로
서방 진영에서 이제 있었던 그 메가와 관련된 그 이 사건 진행을 보면요.